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 입장할 때부터 발언을 마칠 때까지 야당에서는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한 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랑곳 않고 입을 뗀 한 총리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한 12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뜻밖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항의하고 고성이 잇따랐지만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 한 총리를 향해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관례대로 한 총리 측에 수차례 사전 환담을 요청했지만 총리 측에서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이유로 최종 거절을 통보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따끔한 일침은 한덕수 총리가 국정 안정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권한대행 자격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듯한 행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지난 20일 외신 인터뷰에서의 노코멘트,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발언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닷새 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자로 남겠다고 밝히면서 국정 안정을 도모했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주째 한 총리의 행보는 권한대행의 모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미루다가 윤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통령 몫의 두 자리는 쏜살같이 채우려 했습니다. 외신들만 골라 인터뷰를 하더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기사가 묘한 시점에 흘러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논란을 잠재우는 대신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산업 현장과 시장, 서민 식당, 국정 현안을 챙긴다며 부지런히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손편지를 쓰고 한미연합사 장병들 앞에서는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라며 군번까지 읊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범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상황에서 이른바 대망론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정치권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기가 차게도 내란 세력의 장외 주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는 더 이상 헌법의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오는 5월 4일. 한 총리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한 총리 출마설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주자들도 하나둘 한 총리와 손잡을 수 있다며 이른바 빅텐트론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텐트를 더 크게 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탄핵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또는 한 총리의 출마가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보단 경선 표 계산에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돌연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와 원샷 경선을 통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어 이른바 빅텐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민주당 비명계까지 손을 잡고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한 총리 출마에 부정적인 한동훈 후보도 한 총리와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같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일찌감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던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다강 중 3명이 이른바 한덕수 빅텐트론에 합류한 겁니다. 강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차출론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총리로 계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경선 1대1 토론 첫째 날 김문수 후보가 조기 대선의 시작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공세를 펴자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때 자신 말곤 마음을 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맞받으며 비상계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내일 토론 둘째 날에도 한동훈 대 홍준표의 탄핵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폭으로 그라운드 제로에 선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에서 그래도 이겨보겠다며 도모하는 구상은 역시나 반이재명 빅텐트입니다. 경선을 통해 당대선 후보를 뽑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까지 끌어안아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는 대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등 2차 경선에 오른 4후보 모두 반명 빅텐트의 한 목소리입니다. 그 첫 단계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선을 그어온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기존 태도를 버리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 대행으로선 출마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빅텐트는 선거 승리를 위해 이념 정책 등의 차이는 미뤄두고 유력한 공동의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하나로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1997년 DJP 연합,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유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텐트는 그러나 이들 전례에서도 보듯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력 간 철학과 인적 구성, 지지 기반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40일 뒤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써볼 유일한 전략이 반명 빅텐트뿐이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째, 태생적 명분 부족입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음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 권리 선거입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며 대선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짓입니다. 반면 빅텐트는 이 근원적 명분 부족을 은폐하려는 가림막이자 내란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산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대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내란 세력의 기득권 연장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입니다. 그는 탄핵 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 완성을 방해하다가 윤석열이 파면되자 자신의 말까지 뒤집어가며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해 내란 알박기를 시도한 인물입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 등 국정 공백을 책임져야 할 권한대행이 직을 던지고 선수로 뛰어드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무책임입니다. 셋째, 이번 대선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와 이재명 저지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윤석열 계엄이 국민 삶과 국가 경제 안보에 입힌 막대한 피해와 스트레스를 이재명 혐오라는 협소한 깃발 하나만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넷째, 빅텐트를 치려면 계엄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결정적 맹점입니다. 빅텐트가 성사되려면 덩치 큰 쪽에서 지분을 내려놓고 벌판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해 조기 대선을 초래한 원죄 정당입니다. 윤석열의 국정폭주를 제어하지 못했고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처절한 사과 반성과 보수 재건 논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에 강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일을 바라보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찬탄반탄 논란 중입니다. 이런 상태로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빅텐트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의 관심은 대선 승리보다는 당 주도권이라고 당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선 뒤 이어질 당 지도부 재편과 지방선거 공천 등을 염두에 둔 내부 전초전이라는 것입니다. 당 주류였던 친윤계로서는 본선에서 이재명을 막아내는 것보다 경선에서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을 주저앉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이나 반명 빅텐트 주장이 친윤계에서 적극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비윤계는 그들대로 주류 교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는 놓쳤어도 108석 원내 2당이라는 거대한 기와집입니다. 그 기와집을 허물기는커녕 꽉 끌어안은 채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들어오라고 외치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내란 옹호 탄핵 반대 세력은 빅텐트의 주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변화 쇄신은 없이 그저 반명 깃발 아래 모이자는 주장은 빅텐트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용 첨화 확장에 불과합니다. 네, 저희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한 이후로 뭐 한 40몇 년 만에 지금 권한대행이 처음 나와서 했다는 건데 일단 연설 내용을 먼저 보고 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 국익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극대화해야 10일 내에 하면 돼.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아니 무슨 신속하게 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정연설 평가를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신속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90일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말씀하신 7월 9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도 뭐 꼭 호평받고 있지 않잖아요. 네.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아침에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1인 시위를 하러 세종로 정부 총합 청사 앞에 갔어요. 네. 가서 한덕수 이제 제가 김민석 최고위원으로 들은 거는 한덕수 총리가 8시 반에 출근을 한답니다. 네. 세종로 정부 총합청. 그래서 8시 20분부터 딱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와서 딱 쓴 게 8시 제가 13분서 14분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보 경찰관들 있잖아요. 오더니 의원님 좀 전에 들어갔다는 거야. 한덕수 네. 총리가 13분이나 10분쯤에 네. 평소보다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한민수를 피한 거다. 좀 늦으신 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좀 늦으신 거를 30분에 한 번씩 오던 사람이 무려 20분 가까이 땡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으신 거를 또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 이건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없다. 한민수를 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들어보시면 우리 영상에 보사는 잘 모를지 모르는데 현장에 있을 때 아마 김현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평소와 톤이 달랐어요. 맞죠? 게다가 그 원래는 저 원고를 읽는 거거든요. 예. 예, 원래 써져 있는 시정 이게 굉장히 엄중한 국정 현안이기 때문에 써져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맞습니다. 쳤어요. 예, 맞고 특히 산불 분야에 있어서 같이 막 이렇게 너무 고맙다는 여야 모두를 이런 지금 여당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듣고 네. 저도 뭐 저 기자할 때부터 취재 좀 했어요. 가깝지는 않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 예결위 때 총리 역할로 나와가지고 답변할 때나 뭐 다 봤잖아요. 봤는데 오늘은 톤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이건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느낌이 뭐냐면 누군가가 한덕수 총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가서 목에도 힘도 주고 옛날에 안철수 의원 그런 적 있잖아요. 막 톤도 바꾸고 해서 으악 하고 목소리 톤도 높이고 해봐라. 네. 나중에 영상으로 써먹을 수 있다. 네. 제가 오늘 딱 들고 간 팻말에 써 있습니다. 대권용 졸속 협상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추경 연설, 시정 연설도 한덕수 대행이 대권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이거를 보도 자료로 또 뿌린 거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뒤에 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나오는데 이렇게 예전 정치권에 있던 분들 이분들 불터가지고 자꾸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뭘 넣는데 저게 그 난갑병 지금 중증이잖아요. 딱 깨지는 순간 아주 큰 고통이 본인한테 올 겁니다. 저는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 때 신문사 정치부장 할 때인데 기자 들고 다니면서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엠바고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퇴직금도 날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딱 그 정보보고를 본 다음에 이 사람 며칠 못 간다 그랬거든요. 저 한덕수 총리 지금 총리가 마치 막 대단한 것 좀 하는데 진짜 이 대선에 뛰겠다는 순간 무소속이 됐던 나오는 순간 실제 엄청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인도 검증 받아야죠. 김건희 여사 과라면서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선 운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오늘 밤에 있을 한미 2+2 통상 협의 거론하면서 한미 윈윈한 거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덕수가 예전에 이제 한미 통상 협상 전문가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제가 외교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둘을 줘야 되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 주고 혹시 거기서 돌려주는 거 있으면 받는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 쪽에서 논의된 사안을 기밀 사안을 그쪽에다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있었다고 아주 분개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국익을 배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했을 거예요. 마늘 협상 기억나시죠? 그거 숨겼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잘렸죠. 경제수석인가 자리에 제 기억으로는 경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하지도 못하고 무슨 본인이 대미 협상 갑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게 관가 주변서 두 분도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서 산자부 장관이 잘못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마치 이거를 많이 내주면서도 다른 데 비교해서 마치 잘된 것처럼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출마에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강력히 제가 그래서 오늘 가서도 1인 시위도 한 거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최상목, 안덕근 두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막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정말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러 간 거예요. 협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은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용납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힘당 경선 4인 중에 원래는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의향이 없던 홍준표 그리고 또 한동훈마저도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문수 원래 진작에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에 이제 본인들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이미 좀 정치권에 퇴물 같은 분들도 좀 붙어 있고 하면은 오늘 목소리 톤을 봐서도 끝까지 노려보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선거 기간 내에 캠페인 기간을 완주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힘당 지금 후보들보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가까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10%? 9% 그러잖아요. 조금 높은데 조금 그래서 높아야 한덕수가 높아야 그래야 단일화할 용기가 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양반은 어찌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인의 관료죠. 그렇죠. 그리고 용기를 못 내요. 절대 그 배짱이 없어 못 내는데 국힘당은
어찌됐든 썩어도 준치라고 직전까지 여당을 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돈 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달려들면은 월등하게 높지 않는 한 끝까지 못해요. 협상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는 거고, 국민이 이런, 제가 산무 후보라고 하거든요.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 아주 무능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무자격자예요.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심판복을 던지고 자기가 바로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책임한 거고 무자격인 거죠. 벌써부터 몇 차례 요구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 선거 운동을 할 건지 네. 선거 관리를 할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하시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요. 저희 이제